친동생까지 좀 강직해서 더 나대지 말고 좀 적당한 선에서 수위를 조절하게끔 김정은이가 내리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김정은 통치에서는 필요한 조치거든. 쇼네. 그렇지, 쇼지. 안녕하세요. 강원도 가는 길에 저희가 지금 한계령을 또 넘고 있습니다. 도전정신, 우리 아바이 도전정신. 야, 김민영 똑강아지. 시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인사 제대로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희영입니다. 남한 남자 인사.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한승여령 여름에 만나고 다시 만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미, 네, 북한 미녀 김정아입니다. 여름에 안개 낀 한계령 영상 저희가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이 겨울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계령 지금 슬슬 입장했고요. 한계령 넘는 동안에 지금 2021년 1월 16일 토요일 얼마 전에 폭설 왔죠. 근데 지금 한계령에는 눈이 다 녹았습니다. 그래서 한계령의 겨울의 경치 정말로 설경이 아직 남아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그래도 하나도 없네. 근데 하늘이 너무 맑다. 그치? 여기 먼지도 없어. 차가 보다시피 거의 없어요. 그때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차들이 많았는데 지금 저 위에 산에 눈들이 이렇게 다 녹았습니다. 대폭설 완 날이 1월 6일이지 6일 7일 그렇게 됐지. 근데 여기 많이 왔을 텐데 다 녹았어. 그니까 한국이 아무리 춥다 해도 응? 과속 방지턱이 북한만큼 그렇게 춥진 않아. 그렇지. 교통 변화를 저 염수 분사 구간이라는 게 뭐야? 염수를 뿌리면 눈이 녹아. 그 소금물이거든. 그 염화칼슘을 일일이 사람이 와서 뿌려야 되잖아. 염수 분사는 이제 자동으로 스위치만 넣으면 물이 그냥 거기서 막 분사돼서 나오는 거야. 어디에서 분사돼? 그건 원격으로 조정하겠지. 아, 그러니까 분사기가 이 도로에 있는 거야? 있다는 얘기지. 와. 그래서 사람이 직접 오지 않고 그냥 기계로 멀리서 스위치만 누르면 물이 나오는 거지. 변 속도 제한 구간 종점? 저건 뭔 말이야? 여기서 그 오르막에서 급조정 구간입니다. 차선이 저 하나면은 힘이 없고 뭐 집 많이 실은 차는 천천히 가잖아. 그런 차는 한 옆으로 천천히 가라고 일반 도로차랑 그냥 빨리 갈 사람은 빨리 가게 그런 도로로 해놓은 건데 이제 그게 끝났다는 지점이지. 와, 하늘이 근데 너무 맑다. 동물 이동 통로. 자고야, 한국은 저 차 타고 이렇게 갈 때면 간판들이 너무 신기해. 동물도 지나가야지. 철망에 이거 망해놓은 게 멧돼지 못 넘어. 아, 그렇구나. 멧돼지가 그 무슨 아프리카 열병인가? 그게 자꾸만 퍼지잖아 멧돼지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저게 뚫고 다르다. 야, 하늘이 너무 맑다. 여긴 미세먼지가 없어. 그렇지. 와, 하늘 봐요. 어마마마. 너무 이쁘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은. 한계령은 언제 넘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정상에 눈이 속히 쌓인 산봉우리가 이제 보였는데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삿갓처럼. 저거 보이죠? 살짝. 와, 햇빛이 너무 이쁘다. 동물 이동 통로. 저런 통로가 있게 되면 북한 같으면야 여기 완전히 그 사냥 기다렸다가 맞아 못 봐서 못 잡지. 동물보호 개념조차가 없는데 하늘이 이렇게 맑을 수가 있나. 이제는 슬슬 산에 눈들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한계령 3km 남았습니다. 염화칼슘을 얼마나 뿌리는지 길이 하얘. 아, 이 염화칼슘 뿌려서 이렇게 길이 하얀 거야? 소금가루 지금 소금가루. 밤에는 이게 녹은 게 다시 이제 온다고. 그래서 미끄러지는 거. 밤에는 한계령 웬만해서 못 넘겠다. 조심해. 위험하지. 당신은 이번 8차 당대에서 김여정이를 지금 유튜버 많은 분들이 뭐 김여정 팽 당했다 막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 그거 어떻게 봐? 김정은이 동생이잖아. 자기 동생하고 자기하고 한 핏줄이고 둘이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 자기들끼리 내부에 무슨 협의가 있을 것 같아. 그래.
팽당한 건 분명히 아니야. 난 이번에 김여정이 팽당했다 그걸 보면서 김여정이가 이번에 오히려 자기 직책보다 내려앉은 거는 분명히 맞아. 그걸 난 언제부터 느꼈냐면 그 열병식 때 있잖아. 주석단에 앉지 못하고 그 밑에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난 이미 직감했거든. 아유, 김여정이 왜 이랬지? 그리고 그것도 정말로 전체 열병식 영상에서 짧게 정말로 2초도 안 되게 살짝 나왔다 들어갔거든. 맨 처음엔 내가 발견 못했다가 난 처음부터 끝까지 편집하니까 그 전체 영상을 몇 번이고 그때 밤새면서 내가 다시 봤잖아. 근데 이번에 지금 8차 당대에서도 결국은 김여정이 이제는 국무위원회 그 직책까지도 이제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유튜버들 팽당했다고 얘기했을 때부터 맨 처음에 생각 못했다가 야 이걸 왜 팽당했다고 말하지? 나는 그걸 보는 순간에 다른 시각으로 봤어. 내가 어떤 시각으로 봤을 것 같아? 글쎄, 모르겠네. 나는 어떤 시각으로 봤냐면 김여정이가 팽당한 게 아니라 이번에 북한 김정은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숙청을 했어. 민심이 흐렸어. 그럼 민심이 흐렸는데 거기에서 김여정이도 분명히 다 잘한 건 아니거든.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야 내 동생도 여기에서 예외는 없어. 이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오히려 그 직책을 내린 그거를 본보기로 보인 게 아니냐. 거기에는 김정은만의 노련한 어떠한 전략이 들어갔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자, 정상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는 눈이 많이 내렸어요.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김여정이가 맡고 있는 게 뭐 대남 사업이잖아. 대남 비중을 의도적으로 낮춘 거야. 비중을. 김여정이는 대남은 부차적인 문제고 기본 북한 내부에서 당 선동을 맡았어. 그럼 북한의 당 선동이란 게 바로 어떤 의미인가? 김정일이도 후계자 작업을 할 때 당 선동을 맡았댔어. 김여정이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김여정이 그 직책에서 보여지는 건 그럴지라도 김여정의 그 권력의 세도나 그 힘은 약해지진 않았어. 그러나 보여주는 식으로는 야, 내 동생도 잘못한 거는 이렇게 처벌받아서 강직돼. 그러니까 니네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 라는 북한식의 독재 방법의 통치 방식인 거지. 김정은의 어떤 처벌 방식이야? 그렇지. 그리고 김정은이는 민심을 달랠 필요가 지금 있어. 코로나의 대북 제재에 수많은 사람들 끊임없이 숙청하고 있어. 그 숙청하는 그 민심을 김정은이라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거든. 분명히 그걸 컨트롤 해야 돼. 때문에 공정한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기의 신임인 간부들을 아무리 숙청한다 해도 그거는 야 김정은 독재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지 친동생까지 좀 강직해서 더 나대지 말고 좀 적당한 선에서 수위를 조절하게끔 김정은이가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김정은 통치에서는 필요한 조치거든. 쇼네. 그렇지, 쇼지. 그렇다고 해서 김여정이가 그렇다고 입심이 작아졌냐? 아니잖아.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대남 메시지 또 강경하게 내놨잖아. 그러니까 이름으로. 그거 봐. 북한 땅에서 그 독재 체제에서 김여정이 이름으로 뭔가는 내놓을 수 있다? 진짜 팽당했다면 그게 가능하냐고? 아니지. 근데 그걸 왜 다 팽당했다고 말하냐고.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하늘이 너무 맑다. 김정은이가 능선을 하구만. 수위 조절을 한다 이거지. 그리고 김경리하고 김여정을 벌써 2번 겪고 그러면 김경리 때는 김경리 이름으로 단 한마디도 어떠한 것도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없어. 근데 김여정이는 지금 너무 나대는 것도 나대는 거지만 김여정이 이름으로 뭔가는 내놓는 거는 확실하게 지금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위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뻑이라도 왜냐하면 대남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일반 북한 주민들은 알 수가 없는 문제거든. 대남 메시지를 북한이 어떻게 내보낸다 이런 거 일반 주민들이 알 것 같아? 몰라. 장관분들이나 알. 그 대내 방송은 그렇게 안 한다 이거야? 아유, 모르지. 북한이 한국에다가 뭐라고 대남 메시지를 보내는지 그거를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 나도 하나도 몰랐는데 그동안 그렇게 많은 대남 메시지를 내보낸 줄 한국 와서 다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 김정일이는 동생 김경희에게 밖에서 발언권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한 번도 없었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네. 맞아, 없어. 근데 김정은이는 지 동생을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응.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 관련해서는 김정일 때와 김정은 때는 완전히 달라. 왜 다르냐? 김정일이는 오랜 기간 후계자 작업을 했지. 근데 김정은이는 후계자 작업을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았어. 짧은 데다가 김정일이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후계자로 올라왔어.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공식 북한의 통치자로 올라왔잖아. 김정은이는 너무 어린 나이에 올라왔어.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 북한이라는 사회가 가부장적이지만 그래도 그 연령이 갖고 있는 그 노하우와 세련됨, 노련함 이런 부분은 김정은이는 채울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 후계자 자리가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보다 얼마나 모두 평가했나 많이 불안한 위치에 있다. 과연 김정은이가 저런 북한을 통치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논의가 많이 됐잖아. 김정일 때와 달리. 그치, 애가. 때문에 혼자의 나서는 힘보다도 김경희 때는 굳이 김경희가 나서지 않아도 아버지가 살아있었고 김정일이가 올라서면서 후계자 작업을 꾸준히 오랫동안 해왔어. 10년 넘게. 김정은이는 그게 다르잖아. 그게 다르기 때문에 김여정리가 공개적으로 함께 그 세력이 이렇게 우리는 형제가 이렇게 탄탄하다. 그리고 김정철이가 지금 현재 그 맏아들이잖아.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김정철이도 그 뒷받침의 역할은 분명히 한다라고 생각해 나는. 정권의 축에 있다? 그리고 대북 소식통들이 기존에 김정철이 대해서 내놓은 자료를 보게 되면 김정철이가 보위부를 맡았다 했거든. 근데 왜 그걸 낸 직감하냐면 이슈들을 가만 쭉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북한 내부의 세력에 보위부가 상당히 힘을 쓰는 게 보여. 걸핏하면 보위부가 상당히 많이 나와. 보위부 검열, 국가 보위부가 상당히 많이 나와, 생각보다. 그 김정철이는 내에서 전면에 나오지 않고 뒤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지금 정면에 나오는 거는 김정은과 김여정이가 나오는 거지. 김여정이는 거지 악녀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당 선동부를 맡고, 구는 김정은이가 맡고, 그거는 보이지 않는 보위부는 김정철이가 맡는다. 지 형제들이 다 하면. 그렇게 되면 3세트가 잘 맞게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는 있다 라고 보여지는 전문가들 분석도 틀린 소리는 아니야. 김정은이가 이번에 총비서가 됐대. 근데 한꺼번에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단계를 밟아서 총비서 된 게 정권의 그 어떤 안정적인 자기가 수반을 하는데 하나 절차를 일부러 밟은 건가? 그런 것도 있지. 그리고 올해가 김정일이 죽은 지가 꼭 10년째야. 우리 결혼 10주년이 올해 이제 12월 17일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김정일 때보다 당비서 추대를 늦게 한 거야. 왜냐면 김정일이는 김일성이 죽기 직전에 이미 1992년도에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난 그때 2차도 안 지거든. 준전시 상태 선포를 하면서 장군님이 처음으로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돼서 하는 첫 전투정치 훈련이기 때문에 그때 난 학생 때였는데도 붉은 청년 근위대들이 싹 다 동원돼가지고 그 훈련을 다 같이 진행했던 그 얘기. 그 스토리도 상당히 좀 기가 막힌 얘기가 많은데 그때 당시 청진에서 벌어진 사건이 많은데 그 언제 내가 한번 이슈로 다룰 거야. 그리고도 3년째 김일성이가 죽은 지 3년 이후에 한 5년 정도 있다가 이제 당비서로 추대가 됐거든. 근데 김정은이는 지금 김정일이가 죽은 지 10년 만에 이제는. 그래서 이번 8차 당대를 쟤네가 저렇게 떠들면서 하는 의미도 난 있다고 생각해. 이제 정권 인수를 완전히 이제는 확실하게 잡았다. 이걸 장담한 거지. 근데 나는 겁도 없이 김정은이는 핵을 고도화시키고 SLBM을 따로 새로 만들고 핵잠수함을 만들고 그런 걸 발표를 했잖아. 그거는 미국과 남한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했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 주도권을 대화의 주도권. 아니야. 첫째로 북한이 핵력을 가지고 떠드는 이유는 당신은 한 가지 그 생각을 해봐. 내가 탈북해서 중국 와서까지 조선인민군이 최고다라고 그 또라이 짓을 내가 왜 그랬다고 생각해?
그렇게 교육받았잖아. 그렇게 교육받은 게 왜 어떻게 그렇게 교육받았냐고. 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군사력을 북한은 전혀 몰라. 북한 군인들은 북한 내부를 특히 이럴 때일수록 대북 제재, 코로나, 태풍 자연 피해 이러한 3대 악재 속에서 북한 내부를 더 결속을 하는 데는 핵무기, 세계 강국이라고 떠드는 미국도 갖고 있는 핵무기 우리도 갖고 있어. 미국이 갖고 있는 핵잠수함 우리도 갖고 있어. 라고 할 때는 그것이 실존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그 검증을 떠나서 그것이 있다고 지금 당창건 75돌 10월 10일 열병식 하고도 지금 또 했단 말이야. 1월 14일 날 밤에 지금 8차 당대회를 폐막을 하면서 또 이번에 밤에 했어. 이번에 또 했지. 그걸 하는 의도가 뭐냐? 야, 누구도 우리 못 건드려. 그냥 나 같은 또라이를 만드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세뇌 교육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북한의 열병식 군사 퍼레이드 이런 거는 대회 가시용, 대회에서 솔직히 그걸 보는 사람들은 비웃는 사람도 많잖아. 어느 나라도 그걸 또 따라도 안 하잖아.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어이없는 황당한 그런 표현의 뜻도 되잖아. 그런데 걔네를 왜 계속 그거 하냐? 내부 결속이라는 거야. 첫째도 둘째도 내부 결속. 두 번째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국제법을 무시하는 나라야. 국제법을 무시하는 나라가 그런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지금 위험하게 생각하잖아. 그렇지. 그걸 악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아주 잘 이용하는 거야. 그렇지. 오히려 그걸 역이용하는 거지. 이번에도 김정은이가 성공했어. 그 트럼프 때는 전쟁 나서 개박살 나는 줄 알았는데 그거 다 오히려 트럼프하고 악수하고 회담하면서 뭐 실패니 어쩌니 해도 저기는 시간을 벌면서 그동안 핵을 또 개발을 했고 물론 경제 제재는 받았지만 핵을 더 고도화시키고 뭐 핵 잠수함까지 만든다고 할 정도로 시간을 벌었잖아. 그런 면에서는 걔는 성공한 거야. 다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아유, 아바이하고 시사 얘기하다 보니까 한계령을 다 넘어버렸네. 한계령 경치 여러분 잘 구경하셨나요? 우리 아바이 동지하고 시사 얘기 터뜨리지 말아야지. 시사 얘기 하다 나니까 한계령 경치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한다는 게 아주 그냥 금방 넘어와 버렸습니다. 시사 얘기 왜 계속 꺼내가지고 야 진짜. 왜 날 말 시켜가지고 난 가만히 있는 사람은 말 시켜가지고 말 좀 해들고 말이야. 남한 남자의 JPK 김종필 씨와 북한 여자의 김정아 씨가 이렇게 오늘 또 한계력을 넘으면서 시사대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 있으면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김정아TV 언제나 응원 바랍니다. 김민영 인사. 통일 아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와서 안녕하십니까 하면 어떻게 지금 끝내려고 인사하는데 작별이 가세요. 갑자기 안녕히 가세요가 뭐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똥과가지를 진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동해바다에서 또 영상 올릴게요. 올릴게요. 네가 올려? 저거